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젊어서부터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재산도 웬만큼 모았고 아들들도 잘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 저는 언제나처럼 창가에 앉아 맞은편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제 첫째 아들 내외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한평생 땀 흘려 일하며 모은 재산으로 자식들을 위해 마련해준 보금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요. 아들, 며느리, 그리고 귀여운 손주들과 가까이 살면서 서로의 불빛으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리. 그것이 제가 바라던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산을 공개하고 자식들에게 안겨준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버님, 저희가 맞벌이 하면서 연년생으로 아이 둘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며느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힘들었던 과거를 토로하는 것처럼 들렸던 그 말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서막이었나 봅니다. 저희 결혼해서 첫 아파트 사주실 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생각해서 좀 더 학군 좋은 곳에 아파트 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이지 여기처럼 학군 안 좋고 가까운 학원도 없어서 이곳처럼 아파트 값이 안 오르는 곳은 처음 봤다니까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일구어온 땅들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학군 좋은 아파트를 2채나 장만해 주었지요. 하나는 아들 내외를 위해, 하나는 저희 부부를 위해서요. 그때만 해도 저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자식들 자랑을 했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손주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런 저를 부러워했지요. 자식이 그 정도로만 부모하고 가까이 살자고 해도 효자지 라는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찾아온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버지, 형 아파트 사주셨다면서요? 장남이라고 차별하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둘째의 그 말은 마치 무너져 내리는 첫 돌멩이 같았습니다. 그 뒤로 우리 가족의 균열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 둘째의 끊임없는 경제적 요구, 그리고 점점 뜸해지는 손주들과의 만남까지. 결국 저희 부부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같은 동 아래층 월세로 옮겨야 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난 후 저희에게 남은 것이라곤 생활비 몇 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요즘도 저는 가끔 밤이면 창가에 앉아 맞은편 아파트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그 불빛이 우리 가족을 이어주는 따뜻한 신호 같았는데 이제는 그저 차갑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일 뿐입니다. 한때 제가 꿈꾸었던 행복한 노후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어느 날 저는 슬그머니 첫째 아들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서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연거푸 3번이나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는 찰나 아들 집 옆집 사는 여자분과 마주쳤습니다. 806호,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나 보죠.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806호요. 들어오셨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 집으로 김치통 받으러 오신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아내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만의 아픔으로 삼켜야 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결코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했던 것은 제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였을 텐데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저지른 실수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재산을 공개한 것, 그것도 과장해서 말한 것, 자식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한 것까지 모두가 제 잘못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더욱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식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둘째 아들마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가 올 때만 제 번호를 기억하는 것 같네요. 첫째는 이제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 학원 스케줄을 핑계로 저희 부부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과 가까이 산다는 것, 손주들과 자주 만난다는 것, 그리고 서로의 일상을 나눈다는 것, 그것이 그토록 욕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처럼 차갑고 멀게만 느껴지는 자식들과의 관계, 제가 쥐고 있던 돈이라는 칼자루를 너무 쉽게 내어준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히려 부모로서의 권위마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물어봅니다. 은퇴 후의 삶이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될 줄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요.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이라는 것도 결국은 업무상의 관계였을 뿐 진정한 친구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김 씨를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에 서글서글한 인상을 가진 그와는 첫 만남부터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났네요.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우리는 자주 따로 만나 산행을 했고, 하산 후에는 동네 술집에서 막걸리 한 잔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의 깊은 속마음까지 나누게 되었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산에 올랐다가 내려와 동네 가게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돌았을까요? 저는 그만 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젊었을 때 저지른 불법적인 일들, 당시에는 너무나 절실했던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그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참 어리석었지요.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당시에는 돈이 너무 절실해서 그랬던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가 저를 이해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김 씨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제 연락을 피하고 만나자는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동호회 정기 모임에서 저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임 장소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회원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야. 그 사기꾼. 누구나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김 씨가 제 과거를 동호회 사람들에게 퍼뜨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순간의 충격과 수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동호회를 탈퇴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 쓰라린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결코 비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밀한 사이일지라도 한 번 적이 되고 나면 그동안 나누었던 비밀들은 모두 나를 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났다는 기쁨에 들떠서 평생 숨겨왔던 제 과거의 잘못까지 고백하다니요. 친밀감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제 약점을 무기로 건네준 셈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김 씨의 배신, 동호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 참담한 수치심까지. 하지만 이제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조차 제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거리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오히려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너무 멀리 있으면 관계 자체가 단절될 수 있지요. 그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 그것이 제가 이제야 깨닫게 된 인간관계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나이에는 더욱 조심스러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친밀감의 표현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벼운 실수나 웃어넘길 만한 이야기는 괜찮겠지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과거의 잘못이나 가족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호회 사건 이후 저는 한동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면 늘 경계심이 앞섰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고르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얼마 전 저는 우연히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동네에서 꼰대 할아버지로 불린다고 합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제 모습의 일부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분은 80대의 백발 노인이신데 겉보기에는 꼬장꼬장해 보이시지만 이웃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다고 합니다.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알아서 가져다 주시고 이웃집 대문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조언도 하시고 잔디가 길다며 깎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한다지요. 처음에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 지나치게 간섭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분의 모든 행동이 결국은 이웃들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조금 서툴렀을 뿐이지요. 제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며 가까이 살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웃들과 소통하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그분의 소통 방식은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었고 결국은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타인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꼰대라는 딱지를 붙게 되지요. 제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면서 행복한 노후를 꿈꾸었던 것처럼 그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이 경험이든 재산이든 사랑이든 간에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관계를 해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제게 또 하나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것을요.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다 보여주고 다 주려고 하기보다는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꼰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노년층이 잊고 있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고 그만큼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후배들이나 자식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조언을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요. 제가 걸어온 길이 다른 이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제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행복해질 거라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종종 우리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착각합니다. 얼마 전 저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그 할아버지를 뵈었습니다.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걸으시면서도 때로는 혼자 중얼중얼 말씀하시는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문득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우정, 이웃들과의 소통,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더욱 절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침묵의 필요성입니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려 들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그저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저는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만 도와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호회 친구에게 과거의 잘못을 고백했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아마 침묵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친밀감이란 것이 꼭 비밀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자식들의 불빛을 확인하려 애타게 기다리지도 않고 그들의 생활에 끼어들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저는 제 삶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월세살이지만 이제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미처 몰랐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겪었던 많은 일들이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한 책에서는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손이 되는 것이다.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돕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또래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 노후의 외로움, 건강에 대한 걱정.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는 제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지혜를 발견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너무 많이 주지도, 너무 적게 주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 가지도, 너무 멀리 있지도 마세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요즘 저는 매주 한 번씩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동호회 사건 이후로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제가 가진 것을 모두 보여주려 하지 않고 남의 비밀을 캐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같은 시간을 조용히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정에서 만난 할아버지들과 바둑을 두면서 저는 인생이라는 것이 참 바둑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야 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나아가야 하며, 무엇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수를 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첫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 때 찾아뵙겠다는 짧은 연락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 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매주 보자거나 식사 자리를 만들자고 조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편한 시간에 편한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가끔 연락을 해옵니다. 여전히 사업이 잘 안 된다며 도움을 청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제가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 대신 그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줍니다. 때로는 제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요즘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들을 이제는 편안하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맞은편 아파트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서두른 것 같아요.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게요. 늦게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이제 저는 노년의 삶에서 세 가지를 특히 조심하려 합니다. 첫째는 재산과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는 그것이 아무리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결국에는 관계를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과거의 부끄러운 일이나 실수를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밀감을 쌓기 위해 털어놓은 이야기가 훗날 나를 괴롭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나의 가치관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꼰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교훈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내 생각과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좋은 의도가 아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의 햇살이 기울어져 들어옵니다. 이제는 맞은편 아파트를 바라보면서도 예전처럼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살았던 시간들이 제게 값진 교훈을 주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자식들과 가까이 살고자 했던 그 욕심이 오히려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가까움이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으니까요. 도서관에서 만난 한 책에서 읽은 구절이 떠오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지혜는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든 경험이든 지식이든 그것을 무조건 나누려 하기보다는 때로는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내와 저는 이제 소소한 일상을 즐기려 합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가끔은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찾아오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 그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행복입니다. 오늘도 저는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불빛이 아닌 제 삶의 빛을 바라봅니다.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균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주지도 너무 적게 주지도 말아야 하며 너무 가까이 가지도 너무 멀리 있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그리고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미소 짓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후회되는 일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소중한 배움이 되었으니까요. 재산을 물려주면서 자식들과 가까워지려 했던 것, 친밀감을 쌓으려 비밀을 고백했던 것, 그리고 제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했던 모든 순간들, 그것들이 모두 제게는 인생의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아내와 함께하는 조용한 산책, 도서관에서 만나는 새로운 지식, 노인정에서 나누는 잔잔한 대화,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자식들과의 만남, 이런 소소한 일상이 쌓여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듭니다. 맞은편 아파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더 이상 제게 그리움이나 아쉬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의 일상을 비추는 따뜻한 빛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품습니다. 비록 월세살이지만 아내와 함께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제 곁을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그들에게 적당한 거리를 주지 못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 거리가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깨달은 이 작은 지혜들이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들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등불의 빛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담담하게 제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